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로 가족 캠핑 여행을 왔던 30대 주부가 한밤중에 실종돼 닷새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는 실종 여성의 마지막 CCTV 화면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밤 11시쯤 제주시 구자읍 세화포구 부근의 한 편의점입니다. 근처 방파제에서 가족들과 캠핑을 하던 38살 최모 씨가 김밥과 소주, 커피 등 야식을 삽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지만 많이 취한 모습은 아닙니다. 편의점 CCTV가 찍은 이 화면이 최 씨의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이후 최 씨는 연락이 끊겼고 6일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해경은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 지난 26일 세화포구 난간에서 최 씨의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최 씨가 신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 한 쪽도 같은 날 이곳 포구 안에서 순찰 중이던 해양경찰관이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 씨가 술을 마신 뒤 실족해 바다로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락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다른 피해 여부까지도 같이 병행을 해서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신발 한 쪽이 세화포구에서 2.6km 떨어진 해안에서 발견됨에 따라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또 실종자 사진과 인상착의가 포함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국책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가 갈등에 휩싸인 강정과 성산 주민들이 제주 생명평화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제 관함식 추진 반대와 제2공항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도보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화의 메시지가 적힌 연두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해군기지 앞으로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생명평화 대행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와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원회 등 전국 100여 개 단체에서 300여 명이 참가해 강정마을에서 성산까지 67.5km를 도보 순례합니다. 행진 참가자들은 2박 3일 동안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까지 이동한 뒤 평화 캠프를 열 예정입니다. 이들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환경 파괴 우려가 있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항을 더 짓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삶을 무너뜨리고 쫓아내면서 그리고 불행하게 만들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데 대해서 이제 개탄을 금할 수 없고요. 최근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긴 제주 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문제도 강력 성토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총회에서 반대 결정을 내린 마을 총회 결정을 무시한 채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관함식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강정마을 주민이 국제관함식 거부를 행사했는데도 온갖 협잡질과 모략에 의해 가지고 강정 주민들을 또다시 혼란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관함식 반대 주민들은 관함식을 수용하기로 한 주민투표가 충분한 공고기간 없이 이루어졌고 투표 전 안건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의 전단지가 배포됐다며 법원에 주민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한 상황. 생명평화 대행진을 계기로 관함식 개최 반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함식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성명을 통해 강정마을회가 주민투표 등을 통해 국제 관함식을 수용하기로 했다 해도 관함식 제주 개최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관함식 문제로 강정마을이 다시 갈등이 시작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이루어진 마을 공동체의 파괴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관함식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수기형 공론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처음 열린 제주시 지역 도민토론회에서는 녹지병원 개원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보도에 홍수현 기자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여부를 놓고 수기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마련한 첫 토론회. 먼저 녹지병원을 둘러싼 사업 우회 진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모 의료재단이 의료사업 경험 없이 제주에 진출한 녹지그룹에 경영 컨설팅을 했다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녹지국제병원 때문에 정말 컨설팅까지 했다면 사업 취소까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영리병원 허가는 국내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돈 많으면 찬성하시죠. 영리병원에. 돈 없는 서민들은 건강보험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국민과 환자의 의료 선택권 확대에 영리병원이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영리병원 허가는 공공의료의 질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경쟁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거기다 더해서 우리가 지금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이미 시설 조성을 마무리하고 인력까지 채용한 업체를 불허하면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담은 도민들이 떠안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허가기관 제주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과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를 일부러 더 밟는 것은 일단 재량이 남용이거나 일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민들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그리고 각종 위원회들의 견제와 그런 감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리병원은 절대 그런 병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녹지병에 취직했는데 이거 불허가 됐을 때 당신네들이 책임질 겁니까? 시작부터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린 가운데 다음 달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수기형 공론화 과정에 앞서 오늘은 서귀포 지역 토론회가 서귀포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의료 민영화 중단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영리병원 허가는 병원의 공익적 역할을 사적 이익 추구 영역으로 내주는 것이라며 의료비 폭등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도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 적폐 영리병원을 청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 노형동에 들어서는 초고층 복합 리조트인 드림타워 사업자가 최근 기존 카지노를 인수했는데요. 결국 드림타워로 이전하면서 카지노를 대폭 확장할 것으로 보여 또다시 카지노 대형화를 둘러싼 논란이 일게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제주 신화월드에 문을 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문단지 하얏트 호텔 카지노를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면적을 800제곱미터에서 5,500제곱미터로 7배나 늘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 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이 중문단지 롯데호텔 카지노를 인수하면서 똑같은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 드림타워 측이 계획한 카지노 면적은 국내 최대 규모인 9,120제곱미터로 기존 롯데호텔 카지노보다 7배 이상 넓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내년 2월까지 카지노를 이전할 때 변경 허가를 어떻게 심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카지노 조례는 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나면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법제처도 도지사가 신규 허가뿐만 아니라 변경 허가도 제한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제주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를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 갖고 이 지표를 개발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특히 도박 산업이 팽창하면 각종 사회적 문제도 늘어나는 만큼 카지노 면적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에서의 어떤 부작용 이런 것은 이제 뭐 청소년이든 아니면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미치는 파장은 너무 부정적인 게 많다. 드림타워에 대형 카지노가 들어설 경우 오락 관광단지 등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카지노 이전이 허용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최근 몇 년 새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전동 이동 수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을 잘 모르고 사용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MBC 충북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에 함께 탄 교복 차림의 두 학생. 골목길에서 불쑥 튀어나와 대로변으로 진입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멈칫 놀라 차선을 바꾸지만 전동 킥보드가 또 앞을 가로막자 피하기 바쁩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요. 제가 급정지한 상황이라서 한바탕은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게. 최근엔 한 택시 운전기사가 청주의 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20대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 놀라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30만 원을 물었습니다. 면허증 없어도 탈 수 있다고 했던 것 때문에 저는 무작정 탔거든요. 근데 사고 나서 보니까 알고 나오니까 그냥 면허증도 있어야 되고. 전동 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써 기름값도 안 들고 좁은 길 주행이나 주차도 쉬운 데다 최대 시속 80km까지 속도가 나 통근 통학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전동 킥보드 등 1인용 이동기기 판매량이 3년 사이 21배나 급증한 것으로 추산했고 오는 2022년엔 20만 대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전 세부 규정도 갖춰져 있지 않고 운전자도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사고도 4년 사이 4배나 늘었습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타는 유일한 방법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차도에서 주행하는 것. 도로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꼭 취득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사고가 날 경우 보험도 제한적이어서 개인 배상 책임이 큽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해 전체를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도 보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과실 비율 산정에서도 불리한 지위에 관련 법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 서울시가 그나마 시범지구를 조성해 관련 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도 이용 가능 장소와 제한 속도, 교육과 면허 등 전동 킥보드 관련 지침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 규슈 서쪽 해상에 위치한 열대 저압부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고요. 동부와 산지에는 오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당분간 동풍류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무더위가 잠시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기온이 다시 상승해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 2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림에는 현재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 낮 기온 안덕과 남원이 3도, 서귀포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성산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낮 기온 표선이 3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무덥겠습니다. 산간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오늘도 교통안전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도서 지역 오늘 낮 기온은 최고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현재 제주도 해상에는 열대 저압부의 영향으로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 동부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도 대기가 불안정해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더 상승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연안 수온이 크게 올라 양식장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그제 측정한 수온 자료에 따르면 성산읍 신산리는 28.1도에서 29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서귀포시 중문동은 27.8도에서 28.4도, 성산읍 시흥리와 우도면 사이 해역은 26도에서 26.2도를 기록했습니다.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24일 한림읍 협재리와 대정읍 영랑리의 수온이 26.6도로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하면 닷새 사이에 수온이 2도 이상 상승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의 폐타이어 분쇄기에서 불이 나 분쇄기와 대형 선풍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폐타이어 분쇄기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송재윤 판사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지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지 씨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자신을 아내가 잘 챙겨주지 않는다며 지난 5월 부인이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